남쪽 부족과의 다툼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뒤 제갈량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일을 준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약속이 있었지요. 유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백제성에서 그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나라를 잘 이어가달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백성을 지켜달라 하는 부탁이었지요. 유비의 큰 꿈은 천하를 다시 한나라처럼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비가 살아있는 동안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은 이제 제갈량 한 사람뿐이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제갈량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늘어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처음 유비를 만날 때와 같았어요. 복숭아 밭에서 유비와 맺은 그 약속, 그리고 백제성에서 받았던 그 무거운 부탁, 그 두 가지가 그를 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제갈량은 마침내 북쪽으로 큰 군사를 보낼 결심을 했어요. 북벌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지요. 북쪽의 위나라를 향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힘의 균형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위나라는 가장 넓은 땅과 많은 군사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신하들 중에는 왜 굳이 위험한 길을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총나라는 작지만 평화롭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자리만 지키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지요. 하지만 제갈량의 생각은 달랐어요. 시간은 흐를수록 위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총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움직일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비와 맺은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라를 그대로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그 꿈에 가까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북벌을 떠나기 전 제갈량은 어린 황제 유선에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출사표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글이지요. 출사표는 군사를 일으켜 떠나는 사람이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 글을 쓸 때 제갈량은 며칠 밤을 지새웠어요. 밤이 깊으면 등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적어 내려갔지요. 한자를 쓰고 한 번 한숨을 쉬고 또 한자를 쓰고 잠시 멀리 바라보았어요. 유비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의 초가집.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유비가 보여준 그 진심. 적벽의 밤바람. 백제성의 마지막 침상까지. 글을 쓰는 동안 그 모든 장면이 제갈량의 가슴 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졌지요.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 글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 마음을 담은 편지였거든요. 글을 쓰다가 잠시 붓을 놓는 순간이 자주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야경꾼의 발걸음이 지나갔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갈량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출사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먼저 제갈량은 어린 황제 유선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가짐을 차분히 일러주었지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했어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잘 가려듣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하라고 했지요. 황제 곁에는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난 뒤에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지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마음이 고드니 가까이 두시라. 이 일과 저 일은 이 사람에게 맡기시라 하고 자세히 일러두었어요. 어린 황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하나 미리 살펴둔 마음이었지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두고 먼 길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챙겨놓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갈량은 또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라 하는 가르침이었지요. 출사표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지요. 제갈량은 그곳에서 옛 일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원래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남양의 작은 마을에서 밭을 갈며 책이나 읽던 사람이었다고 말했지요. 이름을 알리려 하지도 않았고 큰 자리에 욕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선제가 자기를 알아주시고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오셨다고 적었어요. 선제란 먼저 가신 황제, 즉 유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그 진심에 감동해서 자기는 평생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결심을 흔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제성에서 받은 그 마지막 부탁이 있어 자기는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군사를 일으킨다고 적었지요. 선제의 부탁을 받든 이상 밤낮으로 마음이 무거우며 이 일을 이루지 못할까봐 늘 두렵다고 했어요. 출사표에는 또 한 가지 깊은 표현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 군사를 이끌고 멀리 떠나는데 그 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자기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선제의 은혜를 갚고 폐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지요.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갈량은
자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유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삼고 초려의 그 봄날, 적벽의 그 밤, 백제성의 그 마지막 손길. 유비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제갈량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출사표를 쓰는 일은 유비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는 일이기도 했지요. 제갈량이 출사표를 황제에게 올리던 날, 어린 황제 유선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신하들도 모두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출사표의 글은 그저 하나의 보고가 아니었거든요. 오랜 세월 한 사람이 지켜온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심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후세에까지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까지 생겼지요. 그 정도로 그 글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법이거든요. 출사표를 올린 뒤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어요. 그 길은 멀고 험했지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끝없이 이어졌고 식량을 옮기는 일도 무척 어려웠어요. 북벌의 길에는 큰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지요. 좁은 잔도라는 길을 따라 군사들이 줄지어 행군했어요. 잔도란 절벽에 나무를 박아 만든 좁은 길이에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지요. 그런 길을 따라 식량과 무기를 운반하는 일은 싸움 그 자체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갈량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새로운 도구도 만들었지요. 나무로 만든 작은 수레가 있었는데 사람이 끌면 산길도 잘 다닐 수 있는 도구였어요. 사람들은 그 수레를 모구 유마라고 불렀지요. 나무 소와 나무 말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갈량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작은 도구 하나까지 직접 고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갈량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 어떤 때는 다시 물러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 해 한 해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갔지요. 북벌은 끝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힘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오랜 행군과 식량 부족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제갈량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지요.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이루지 못할 일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갈량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다른 답을 들려주지요.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본 뒤에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제갈량은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가본 뒤에 손을 놓은 사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쏟은 사람.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깊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출사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가르침을 주어요. 한 번 한 약속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지요. 세상에는 가벼운 약속도 있고 무거운 약속도 있어요. 가벼운 약속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지요. 하지만 무거운 약속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가요. 제갈량에게 유비와의 약속은 그런 무거운 약속이었어요.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기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이 약해진 뒤에도 그 약속은 그의 가슴 속에서 한결같이 빛나고 있었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출사표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까닭은 바로 그 약속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지킨 약속.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 끝까지 걸어간 한 사람의 발걸음. 그런 마음 앞에서는 누구든 잠시 숙연해지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살아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크고 작은 일을 두고 하는 다짐들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옅어지는 일이 많아요. 처음에는 분명했던 마음들이 일상의 바쁨 속에서 흐려지기도 하고 다른 일에 밀려 잊혀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번 진심으로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약속을 잊고 사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깊어져요. 제갈량은 그 깊어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거든요. 그 신뢰가 쌓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이 되지요.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일 때가 많아요. 오늘은 운동을 하겠다. 이번 한 주는 일찍 자겠다. 한 달 안에 책 한 권을 끝내겠다.
이런 작은 약속들도 사실은 출사표 같은 약속이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정한 그 약속을 지키면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약속이야말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깊은 약속이니까요. 제갈량이 출사표를 쓸 때 흘렸던 눈물은 사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깊고 뜨거워서 저절로 흘러내린 눈물이었지요. 그런 눈물은 어느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거든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약속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출사표의 한 글자가 된답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들고 북쪽으로 떠나던 그날, 그의 등 뒤로 봄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 바람은 어쩌면 유비가 보내주는 마지막 응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갈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한결같은 마음이겠지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 입니다.